오늘 준비하신 업종은 어디일까요? 역시 화면으로 소개하겠습니다. 자, 오늘 김진 전문가는 조선을 들고 오셨네요. 사실 작년에 워낙 또 조선이 좋았었다 보니까 최근에는 뭐 반도체나 여타 업종에 비해서 많이 또 돋보이진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뭐 실적 재료도 있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또 주목을 받는 분위기죠.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많이 올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4분기 역대급 실적이 기대되면서 또 올해도 좋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네. 지금 시장에서 이제 조선주는요. 실적이 숫자로 증명되고 있는 가장 확실한 섹터 중에 하나로 꼽아 볼 수가 있겠습니다. 4분기 실적 발표 시즌에 지금 들어서면서 국내 주요 조선사들이 역대급 실적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먼저 조선 빅 3사의 4분기 합산 영업이익이요. 컨센서스를 상회할 것으로 이렇게 기대가 되고 있고요. 이는 지난 2, 3년간의 수주했던 고부가가치 선박, 그리고 특히 그중에서도 LNG 운반선과 대형 컨테이너선들이 본격적으로 건조 공정에 진입하면서 수익성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특히 하반기 들어서 이 후판 가격 등 원자재 가격이 안정되면서 비용 절감 효과까지 더해졌고요. 이제는 수주 잔고의 양적인 성장을 넘어서 2025년 영업이익률이 두 자릿수로 올라서는 수익성 골든크로스 구간으로 이렇게 진입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4분기 실적은요. 조선업의 초호황기가 끝난 게 아니고 또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고 장기적인 슈퍼사이클로 들어가는 초입임을 재확인시켜주는 그러한 지표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실적 발표 전후로 해서 외국인의 수급이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까지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역시 탄탄한 실적이 조선주의 가장 강력한 한방이 될 수 있다 이런 또 말씀 들어봤고 또 저희가 알고 있는 이 한미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마스가 프로젝트인데 이 역시 작년 조선주의 아주 어마어마한 호재였잖아요. 네, 그렇죠. 올해에도 그 영향력은 계속된다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네. 저는 이 마스가 프로젝트를요, 한미 간의 단순한 조선업의 협력, 이걸 넘어서서요, K조선의 영토를 미국 본토로 확장하는 역사적인 모멘텀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이 해군력의 강화는요, 핵심 공약이자 또 과제가 되는 부분인데요. 현재 미국은 자국 내 조선소의 노후화와 그리고 또 인력 부족, 이로 인해서 군함 건조 및 유지 보수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이 한국의 선진화된 건조 시스템과 스마트 조선소 기술들을 도입하려는 것이 바로 마스가의 핵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최근 이 하나오션과 HD 현대중공업 등이 미국 함정 MRO 시장에서 유의미한 수성과를 내기 했고요. 이것은 향후 수십조 원 규모의 미국 관공선 및 군함 건조 시장으로 가는 교두가 될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미국 법 개정을 통해서 한국 조선사가 현지 조선소를 직접 운영하거나 또는 지분을 확보하는 이 시나리오도 구체화되고 있다는 점도 매우 긍정적인 호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마스가는 단순 테마가 아니고요. 향후 10년간 K조선의 먹거리를 책임질 전략적 자산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네네. 또 미국 시장 진출이라는 프리미엄이 주가에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하는 단계이므로 마스가는 조선주의 장기 우상향의 핵심 동력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다가 또 계속해서 좋은 이야기가 들려오는 게 정부의 조선업 지원 이슈가 있죠. 또 캐나다의 수주 기대감까지 겹쳤습니다. 캐나다 60조 잠수함 수주 이슈가 있어서 정재계가 총출동하면서 이제 총력전을 펼쳤는데 어떤 결과치로 저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이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요. 우리 이제 정재계가 지금 캐나다를 방문하면서 60조 원 규모나 되는 이 캐나다 차기 잠수함 프로젝트 CPSP라고 합니다. 이 거대한 기회를 잡기 위한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캐나다는요, 기존 빅토리아급 잠수함을 대체할 최대 12척의 신규 디젤 잠수함 도입을 추진 중에 있는데요. 이 한국 조선사들이 숏리스트에 포함이 돼서 현지 실사가 진행되고 있고 또 캐나다 현지에서 보여준 이러한 적극적인 행보들은 단순히 배를 파는 것을 넘어서서 현지 유지 보수 지원과 기술 이전, 나아가서 캐나다와의 경제 전반에 협력을 아우르는 팀 코리아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일본의 소류급이나 프랑스의 공격형 잠수함과 지금 경쟁 중인데요. 하지만 한국은 이미 납기 준수 그리고 기술 신뢰도라는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얻고 있기 때문에 승산이 매우 높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수주에 성공을 한다면요, 이는 한국 조선업뿐만 아니라 이 방산 역사상으로도요 최대 규모의 단일 수출 사례가 될 것이고요. 또 하나오션과 HD 현대중공업의
있어서는 이제 기업 가치를 재평가받는 그러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약간 이제 걱정되는 부분도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최근에 글로벌 조선사들이 이제 이 선주들이 중국 쪽으로 선주 어떤 발주를 좀 돌리고 있다라는 재료가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뭐 업황에는 상당히 또 부정적인 이야기가 아닌가 싶은데 장기적으로 뭐 괜찮은 상황인 건가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 지금 저가 수주 경쟁에 대한 그 우려감이 나오는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조금 깊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요. 네. 우리 조선사들의 전략적인 선택이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현재 국내 조선사주들은요. 이미 그 3, 4년치 일감을 확보해 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미 이제 꽉 차 있는 거죠, 일감이. 그렇기 때문에 돈이 안 되는 저가 물량은 아예 받지 않고 고수익 선박 위주로 선별 수주를 하고 있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중국으로 향하는 물량들은요, 대부분 상대적으로 기술 난이도가 낮고 또 수익성이 떨어지는 이 벌크선이나 중소형 컨테이너선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요. 반면에 한국이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는 이 LNG선, 그리고 친환경 메탄올 추진선, 그리고 대형 유조선 시장에서의 지배력은 여전히 공고한 상태입니다. 네. 또한 그 중국 조선소의 고질적인 문제인 납기 지연과 품질 이슈 이런 부분들이 다시 부각이 되기도 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선주들 사이에서는 결국 제때 제대로 만드는 곳은 한국뿐이라는 인식이 강화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장기적 관점에서 본다면 중국의 이 가격 경쟁력은 우리한테 리스크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K조선의 기술력과 고부가 가치 그 포트폴리오로 인해서 양보다 질로 승부하면서 시장 지위를 더욱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아직 지나친 우려는 할 단계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선의 탄탄한 경쟁력 때문에 뭐 그렇게 크게 걱정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또 말씀을 주셨네요. 자, 그런데 이제 주가 흐름 차트를 보다 보면 최근 1년 동안 워낙 또 많은 종목들이 크게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이렇다 보니까 이제 뭐 그 값어치는 알겠는데 그 가치는 알겠는데 지금 과연 진입이 가능할까라는 부분에는 또 퀘스천 마크가 있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올해도 랠리 가능성 충분하다 판단하시는 걸까요? 예, 저는 충분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네.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에다 추가적으로 또 주목해야 될 조선주 모멘텀이 있기 때문인데요. 제가 이제 세 가지를 더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 노후선의 교체 주기가 왔다는 점과 또 환경 규제의 그 결합이 되겠습니다. 전 세계 선박의 그 노후화가 지금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국제해양기구의 탄소 배출 규제가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친환경 선박으로의 교체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앞서 언급한 미국발 MRO 및 군함 수주가 되겠고요. 마지막 셋째는 역시 앞서 언급된 캐나다 차기 잠수함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 한 해 조선주가 이미 가파르게 급등을 했기 때문에 네. 지금 들어가도 될까 하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바로 결론을 말씀드리면 급등 이후에 최근 숨고르기가 진행되고 있는 이 과정으로 보시면 되겠고 따라서 너무 단기적인 시각으로 일일비하지 마시고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단기 조정이 올 때마다 비중을 늘려가는 이 분할 매수 전략으로 접근해 간다면 올해도 충분히 기대 이상의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접근은 어떨까요? 최근에 시장에서 이제 대형주에서 중소형주로의 그 순환매가 또 눈에 띄지 않았습니까? 대형주에서 중소형주로 가는 건데 조선업종도 그렇다면 이제 기자재 쪽, 이 관련 섹터로의 어떤 기대치를 좀 가져봐야 되는 건지 더 유리할지 어떤 선택일까요? 예, 필요합니다. 바늘 가는데 이제 실이 안 따라갈 수 없듯이 예, 형님인 조선주가 달리면 아우인 이 조선 기자재주가 뒤따라가는 것은 정해진 수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히려 수익률 측면에서는 이 가벼운 조선 기자재주들이 더 탄력적일 수도 있겠고요. 이 조선 기자재주들은요, 이 선박 발주가 확대되면 당연히 이 직접적인 매출 연결고리가 연결돼 있기 때문에 건조 물량이 늘어날수록 부품 납품도 이게 따라서 늘어나는 그 구조적인 연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특히 최근에는요, 친환경 선박에 들어가는 엔진 부품이라든지 또 LNG 보관용 본행제 그리고 고압 밸브 등의 그 수요가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주목해 볼 그 종목을 말씀드리면요, 선박용 엔진 분야에서는 하나엔진 그리고 본행제 분야에서는 한국카본과 동성화인텍 그리고 피팅 제품 쪽에서는 성광밴드와 태광 등이 있고요. 이러한 그 대형 조선주 투자 시에 이 해당 포트의 한 20-30% 정도를 이 조선 기자재주로 가져가면서 수익률을 극대화해가는 그러한 전략이 유효해 보입니다. 김진 전문가의 조선주 투자 전략 궁금하시다면 카카오 채널 필살기 고수 외전 이렇게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조선주 안에서 또 종목 찾아보셔야죠. 탑픽 두 가지 가운데 첫 번째부터 출발합니다. 자, 먼저 볼 조선 탑픽 첫 번째 종목 바로
하나오션입니다. 앞서서 저희가 실적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잖아요. 하나오션도 역시 큰 폭의 실적 개선이 좀 기대되는 종목 중에 하나죠. 어느 정도까지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 증권가의 그 컨센서스는요,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전년 동기 대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 대신증권의 추정치를 보면요, 4분기 매출이 약 3조 4천억 원 수준으로 소폭 일단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영업이익은 이제 100% 이상. 크게 증가한 340억 원 수준으로 영업이익의 흑자 기조가 완전히 확고히 굳혀질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과거에 그 대우조선 해양 시절에 저가 수준 물량이 이제 대부분 해소가 됐고요. 하나그룹으로 이제 편입된 이후에 공정 효율화와 그 비용 절감이 수치로 나타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하반기 들어서 LNG 운반선의 매출 비중이 급격히 늘어난 점 또한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4분기 실적은 하나오션이 그 체질 개선에 완전히 성공했음을 입증하는 그러한 성적표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재무 건전성 강화라든지 수익성 중심의 이 선별 수주 전략이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작년에 3배 이상 주가가 이제 급등한 이유도 여기에 있고요. 나아가서 중장기 실적 모멘텀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하신 그런 기대감 때문인지 새해 들어서도 또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쓸어 담은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오션입니다. 특히나 저희가 앞서도 잠깐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캐나다 잠수함 수주 사업 이쪽에도 또 지금 하나오션이 사활을 걸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그 기대 심리도 크게 좀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저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이 잠수함 사업으로 보고 있는데요. 새해 들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요, 하나오션을 집중적으로 사들였는데요. 금액으로 보면 1월 한 달간 그 순매수 규모가 무려 7,500억 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매수한 그 삼성중공업보다도 1,500억 이상 더 압도적으로 사들였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가장 큰 이유는요, 역시 그 특수선 분야의 압도적인 모멘텀 때문인데요. 특히 앞서 얘기를 드렸던 60조 원 규모의 캐나다 차기 잠수함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감이 아주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외국인들은요, 이 한국 조선업 중에서도 하나오션이 가진 이 방산 DNA 이쪽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하나그룹의 강력한 네트워크 그리고 하나오션의 잠수함 건조 기술력이 결합되면서 이 캐나다 잠수함 그 수주 이 전에서 팀 코리아의 핵심 공격수 역할을 지금 수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다가 캐나다 그 정재계 인사들이 최근에 하나오션의 그 거제 사업장을 연속으로 방문하면서 이 건조 역량을 그 확인하고 있는 것이 외국인 수급에도 불을 붙였다고 볼 수가 있으며, 또한 미국 해군 함정 MRO 사업에서 국내 최초로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면서 미국 시장 진출의 그 가시성을 높였다는 점, 이에 따른 그 글로벌 자금이 유입되는 그런 명분으로 작용되고 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외국인 수급은 무엇보다 앞선 정보력과 장기적 관점에서 움직인다고 그렇게 봤을 때 캐나다 차기 잠수함 사업에 대한 이 수주 기대감이 단순한 그 테마를 넘어서서 실질적인 그 수주 가능성과 연결되고 있다라는 점을 이 외국인 수급이 선제적으로 반영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캐나다 잠수함 사업 정말 하나오션의 어떤 큰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요. 혹시 이 밖에도 김진 전문가께서 좀 눈여겨보시는 체크 포인트가 있다면 추가적으로 또 설명해 주시죠. 네. 네. 올해 그 하나오션의 그 주가의 향방은요, 이 캐나다 이 잠수함 사업이라는 거대 변곡점 외에도요, 여러 다양한 그 추가 모멘텀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그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는 건데요. 먼저 그 첫 번째 모멘텀은요, 이 선종의 다변화입니다. 전통적인 그 LNG 선 외에도 최근 환경 규제에 따른 암모니아 및 수소 운반선 등 차세대 친환경 선박에서 수주 소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그룹 계열사 간의 그 시너지가 되겠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추진 시스템 그리고 이 하나 시스템의 그 함정 전투 체계를 이 하나오션의 그 선체에 통합하는 이 방식이요, 글로벌 시장에서 독보적인 경쟁력으로 부각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이 해양 플란트 수요가 회복되고 있다는 점도 또 하나의 긍정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앞서 언급됐던 미군합 건조 및 MRO 사업과 다시 또 강조드리지만 캐나다 잠수함 사업 수주 가능성 그리고 현재 시총 대비 수주 잔고 비중까지 고려를 했을 때 여전히 저평가 영역에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제 판단이 되겠습니다. 여전히 저평가 매력이 있다. 말 그대로 충분히 접근 가능하다라는 시각이신 건데 어느 정도까지 뭐 대응 전략을 큰 틀을 한번 좀 잡아볼까요, 그럼?
네, 네. 제가 이제 수급적인 측면하고 기술적 측면까지 분석을 이렇게 해드리겠는데요. 작년 11월과 12월에 이 두 달 동안 조정을 받은 이후에 새해 들어서 1월 중순까지 외국인들의 강력한 매수세가 동반되면서 재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신고가를 재돌파했고 그 이후에 다시 1월 말까지는 외국인 매수세도 다소 주춤하면서 주가와 함께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국면입니다. 네. 따라서 종가 기준으로 그 정고점 지지력 테스트를 지금 확인하고 있는 그런 과정인 만큼 바로 당장, 그러니까 내일부터 접근이 유효하다고 말씀드리겠고요. 다만 단기적인 눌림과 신고가 돌파 사이에서 치열한 매매 공방이 펼쳐지면서 변동성을 약간 단기적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13만 원에서 14만 원 사이에 1차 접근이 가능하겠고요. 눌림이 추가적으로 나온다면 12만 5천 원 선까지 2차 매수해 주시면 되겠고요. 목표가는 1차 17만 원, 2차는 20만 원까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손절가는 종가 기준으로 12만 원 이탈시 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토픽 한화오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김진 전문가의 조선주 두 번째 토픽은 과연 어디일까요? 역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이번에 가볼 곳은 바로 HD 현대중공업입니다. 올해 이 함정 같은 특수선 사업에서 공격적인 수주 목표를 보여줬죠. 자, 이런 전략이 과연 어떤 결과를 불러일으킬 것인가 그 효과가 궁금해지는데 어떻게 좀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네, 이 HD 현대중공업은 이제 올해를 그 특수선 사업의 그 제도약의 원년으로 선포를 했습니다. 과거 상선 위주의 포트폴리오에서 벗어나서요. 함정 사업을 독자적인 성장 축으로 키우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 그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해군력 강화 움직임이 일고 있기 때문에 이 글로벌 함정 시장이 어느 때보다 그 뜨겁게 달아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 HD 현대중공업은요,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그 함정 검조 기술과 기술력을 보유한 조선사로서요, 이미 그 필리핀 함정 수주 등으로 글로벌 레퍼런스를 쌓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그 주목해야 할 점은요, 폐쇄적이었던 미국 등 이 선진국의 그 함정 시장이 MRO의 그 건조 협력을 통해서 열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HD 현대중공업은요, 이미 독보적인 설계 능력 그리고 스마트 함정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특수선 수주 목표치를 예년보다 훨씬 공격적으로 또 설정을 했고요. 이는 이제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실질적인 그 수주 가능성을 확인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특수선은 그 상선 대비해서 마진이 높고요. 또한 그 수주 변동성이 낮다라는 점에서 실적 안정성과 함께 수익성 제고라는 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또 큽니다. 회사 측이 올해 이 특수선 사업 확대의 원년으로 규정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 나왔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올해 HD 현대중공업이 글로벌 해양 방산의 그 강자로 거듭나는 그 전환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말 올해 이 수주 목표 차원에서 상당한 강한 그 또 자신감을 보여줬는데 작년에 현대미포와의 합병 이슈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어떤 기대할 부분도 있는지 올해 좀 영향력이 발휘가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 12월에 전격적으로 현대미포와의 이 합병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H현대중공업이 글로벌 1위 자리를 굳히기 위한 전략적인 그러한 아주 그 중요한 그 선택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아마 그 시너지가 바로 숫자로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 이 합병의 가장 큰 시너지 효과는요. 먼저 생산 효율성의 극대화 그리고 비용 절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 별개 법인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면서 겹쳤던 그 설계나 영업 그리고 원자재 구매 비용 등이 이제 하나로 묶여지면서 강력한 규모의 경제를 이제 실현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또한 현대미포가 그 강점을 가진 CP선 등 이 중소형 선박과 친환경 선박에서의 경쟁력 그리고 HD 현대중공업의 대형선 및 그 특수선에서의 강점이 결합되면서 이 선종에 상관없이 최적의 도크 배치가 가능했다는 점도 중요한 시너지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요 바로 공기 단축과 수익성 개선으로 직결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시장에서는요. 따라서 이번 합병을 통해서 HD 현대중공업이 세계 최고의 그 수주 경쟁력뿐만 아니라 가장 효율적인 그 이익 구조를 갖춘 조선사가 될 것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공격적인 수주 목표 그리고 말씀하신 그 합병 기대감까지 맞물리면서 정말 증권가에서도 HD 현대중공업에 대해서 아주 장밋빛 전망들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말씀 주신 외에도 특별히 더 강조하시고 싶은 부분이 있으시다면 어떤 걸 꼽을 수 있을까요? 예, 증권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장밋빛 전망을 내놓는 이유
이유는요. 이 실적과 수주 그리고 미래 기술이라는 이 삼박자가 완벽하게 맞아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목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제가 특히 주목하는 이 투자 포인트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는데요. 네네. 첫 번째는요. 바로 그 반도체의 HBM급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는 이 친환경 엔진에 있습니다. 이 HD 현대중공업은요. 전 세계 그 대형 선박 엔진 시장의 약 35%를 점유하고 있는 독보적인 1위 기업입니다. 최근 그 메탄올, 암모니아 등 친환경 연료 추진선 발주가 급증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 엔진 단가가 급등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바로 조선사로서의 이익뿐만 아니라 엔진 판매 수익까지 챙길 수 있는 이 더블 성과로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요, 바로 해상풍력 등 신사업 진출이 되겠습니다. 이 해상풍력 부유재 개발 등 에너지 전환 사업에도 지금 진출을 해서 단순히 배를 잘 만드는 회사를 넘어서서 해양 에너지 인프라 기업으로 진화를 하고 있으며 실제 가시적인 성과도 하나씩 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상선과 특수선 그리고 엔진까지 이미 3.5년치 그 이상의 그 수주 잔고를 이미 확보해 둔 상태이기 때문에 이 고선가 선박의 그 매출 인식이 본격화돼가고 있는 구간에 이미 진입을 하고 있어서 네네. 이에 따른 영업이익률 그리고 수익성의 구조적 개선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HD 현대중공업 수급과 기술적인 현황은 어떤지 또 하나하나 들여다보겠습니다. 구체적인 매매 전략 세워주신다면요? 네, 마찬가지로 수급과 기술적인 측면을 같이 보면요. 하나오션과 마찬가지로 작년 11월과 12월 두 달간의 조정을 받은 이후에 새해 들어서 또한 마찬가지로 외국인이 1월 한 달간에 4,900억 원 이상 강력한 순매수를 통해서 신고가를 재돌파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1월 말까지 기술적인 조정을 받고 있는 흐름입니다. 현재 그 12월 고점 라인인 57만 원대에서 단기 지지적 테스트를 또 진행 중인 만큼 이 그 50만 원 중반대에서 조금 더 공방을 벌이다가 지지를 확인하고 재차 상승 흐름으로 돌아설 것으로 이렇게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접근 전략은요. 우선 55만 원에서 60만 원 사이 1차 분할 매수해 주시고요. 눌림이 나온다면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겁니다. 50만 원 전후까지 2차 분할 매수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고요. 목표가는 1차 65만 원, 2차는 80만 원까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손절가는 종가 기준으로 45만 원 이탈 시 제시해 드립니다. 네, 계속해서 김영구, 김진 전문가의 자세한 전략이 궁금하다 이러신 분들은요. 카카오 채널 필살기 고수 외전 이렇게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SBS BJ증권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채널을 구독하시면 출연 전문가들의 라이브 방송 같이 또 다양한 정보가 준비돼 있다는 점 함께 전해드립니다.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은 투자자 본인에게 그 책임이 있습니다. 항상 자신의 원칙에 맞추어서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랍니다.